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숙명여대의 유명한 괴담. 1990년 6월경 6살 소녀 곽재은 양이 아파트 내 유치원에서 하교하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다음날 어떤 젊은 여성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했고, 범인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대며 계좌로 5천만 원을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가명 계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죠. 재은 양의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의 본점 및 서울 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6월 29일 범인이 3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인출한 본점의 ATM기로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시켰고, 이후 근처 명동 롯데백화점의 ATM기에서 돈을 빼내고 도주하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홍순영으로, 경찰에 잡힌 그녀는 자신은 심부름꾼이며 공범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서울역까지 데려가서 공범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서울역까지 왔던 홍순영이 갑자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을 시도하려 하자 형사들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잡혀간 홍순영은 며칠간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고 시킨 남자가 따로 있다는 말을 했지만, 그녀가 주장한 공범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다시 그녀를 취조했습니다. 결국 홍순영은 자기 혼자서 곽재은을 유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음대 건물에 몰트 그 뒤에 재은 양의 시신을 은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 홍순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자신이 입시 실패를 숨기기 위해 학력 위조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했고, 위조 학생증까지 만들고 숙명여대 MT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자신을 의심하는 학우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마구 썼으며 끼까지 생기자 유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치원 인근을 돌면서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재은 양의 이름을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해서 하교하는 재은 양을 유괴한 다음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살해하고 숙명여대에 몰트 그 뒤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범인인 홍순영은 1년 뒤 사형당했죠. 홍순영이 가짜 학생으로 다녔던 숙명여대에선 이 사건이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재은 양이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 아이의 영혼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에 순찰 중인 수희가 엄마를 찾아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든지, 혹은 밤에 음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갑자기 불이 떨어지자 고개를 드니 물에 젖은 아이가 천정에 있었다든지, 이런 목격담이 퍼졌고, 이런 아이의 유령 목격담이 계속 들리자 숙명여대의 음악과 학생들은 매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상에 올려 아이를 달래는 치성을 지냈다고 하죠. 두 번째 이야기, 여수에서의 밤낚시. 오래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들었던 낚시를 많이 좋아하던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라 말해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여천공단에 위치한 삼성계 열사로 합성수지 원료를 주로 생산하던 곳으로 지금은 롯데첨단 소재로 바뀐 곳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알게 된 한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라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름철에는 밤낚시를 즐겨 다니곤 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과에 근무하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배의 경우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저녁 근무를 마칠 때면 퇴근과 동시에 밤낚시를 즐겨 하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여수 만성리 터널과 레일바이크 타는 곳 사이에 보면 위령탑이 놓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장소가 조금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건너편 레일바이크 레일을 지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은 레일바이크 타는 레일이지만 예전에는 철길이었습니다. 만성리 터널은 일제시대 때 양민들이 동원되어 강제노역으로 터널을 팠다고 하는데, 터널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 강제노역자들의 목을 베어 위령탑이 놓여있는 곳에 머리만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의 저 같은 경우엔 주변 어른들께서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돌을 3개씩 던져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추모의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 선배는 그날도 저녁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두어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잘까 하는 순간에 뒤쪽 갯바위 위에서 낚시객 2사람이 후레쉬를 들고 내려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2사람의 낚시객이 와서 채비를 펴고 난 뒤부터 갑작스레 폭발적인 입질이 오기 시작했고 옆 2사람과 정신없이 고기를 낚아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의 얘기에 의하면 무슨 양식장에 들어온 줄 알았답니다. 1시간 남짓 낚시 평생 기록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낚아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굵은 소나기로 바뀌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채비를 거두며 옆 낚시객들에게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까지 있던 2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듯 고요 속에 빗소리만 멍하게 들려오더랍니다. 귀신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스치는 순간 본능적으로 갯바위 위쪽에 철길 레일 쪽으로 뛰쳐 올라갔고 뒤를 보면 분명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차에 올라타 죽을 힘을 다해 차를 몰아 곧장 집으로 뛰쳐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다음날 출근도 하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기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바지에 오줌까지 치렸다고 합니다. 저는 헛걸 본 게 아니냐며 웃었으나 그 선배의 목소리는 충분히 두려워 보여 믿음쪽으로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무언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오후 5시에 퇴근을 하자마자 그 선배 집에 찾아가 나와 같이 그 갯바위에 가보자고 설득하여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여 갯바위를 가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새벽부터 그때까지 아무도 안 왔는지 그 선배의 낚시 장비와 고기가 가득 든 그물망이 방금 전까지 낚시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도 소름 돋았지만 낚시 장비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도 지지 않은 벌건 대낮에 오싹함을 느낀 저는 서둘러 그 선배의 장비를 챙겨 그 갯바위를 나왔고 저는 이후로 그 갯바위로 낚시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귀신을 본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